안녕하세요. 리엘파파의 부동산 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DSR 40% 대출 규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40%.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10월 26일입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뭐 대출이 뭐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약간 심각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앞당기는 거예요. 원래 이 규제는 하기로 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앞당기는데 내년부터는 총대출 2억 원이 넘으면 DSR 40%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7월 달이 되면 1억이 넘으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6억 이상의 아파트죠. DSR 40%에 적용이 됐죠. 근데 서울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생각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서울 아파트의 83%가 6억이 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현 시점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년부터는요, 2억이 넘으면 적용이 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1억이 넘으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그 집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DSR은 어떤 것이냐? 대출받은 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소득에 대출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DSR 100%다 그러면 내가 버는 돈을 전체로 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SR이 50%다 그러면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원금과 이자를 이제 갚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DSR 40%가 어떤 건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DSR 60%가 적용이 된다는 거고, 연봉에 5천만 원인 사람은 DSR 40%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원금과 이자를 2천만 원 이하로 갚을 수 있게끔 세팅을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40% 규제가 되면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연봉이 5천만 원이고 당연히 원리금은 2천만 원이 갚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대출이 없을 때고, 만기를 20년, 30년, 그다음 대출 금리를 2.5% 한번 잡아봤어요. 지금 좀 오른 상태죠. 근데 만기가 20년일 때는 최대 3억 1,500만 원. 만기가 30년 늘어나게 되면 4억 2천.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이 만기 이제 기간을 좀 길게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출 금리도 높은 것보다는 낮은 걸로 해야지만 훨씬 더 대출금이 많이 나온다는 점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이제 제가 이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대출이 좀 대출 금리가 올랐죠. 2.5%였을 때 5천만 원일 때 이제 3억 천, 그다음 만약 1억으로 늘어나면 2배가 늘어나는 거.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기가 20년이냐 30년, 당연히 30년 늘어나면 그 매년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량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요,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고 대출의 한도가 당연히 줄어들죠. 그리고 만기가 짧을수록 연 상환액이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끌로 집 사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2억, 7월부터는 1억 이상에게 적용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DSR은 투기 지역에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이나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1억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이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6억 이상 아파트를 사거나 내년부터는 이제 2억 이상, 그 7월부터는 1억 이상에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각 은행사별로 각각 적용이 됐는데, 지금 은행사에 있는 모든 채무를 통틀어서 차주별로 개인별로 적용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실질적인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금리를 3.5%로 잡았고요. 이제 대출 금리를 이제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지금 대부분 다 신용 대출 갖고 계시잖아요. 5천만 원의 신용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지금 요거를 보시면 시가 6억이라고 하는 어떤 아파트 지금 보면은 다 나온다라는 건데, 내년부터는 이제 중요한 건 내년부터잖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DSR 적용 대상이 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액이 기존에 5천만 원 있는 사람이죠.
1억 6천만 원으로 급감한다는 얘기예요. 참 이것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은행의 DSR 규제 한도를 40%고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신용대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금액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3.5% 이제 주담대를 3.5% 잡았는데 이 주담대가 더 내려가면 이 금액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 금액이 더 이자가 더 많아지면 이자 그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DSR 규제는 이미 받은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의 대출이 있고 내년에 어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이걸 먼저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고 예를 들면 3억 원의 어떤 대출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년에 DSR 적용을 받냐라고 이제 그런 건데 총 대출을 2억 원이 넘더라도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행스러운 거죠. 근데 신규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SR 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한도가 깎일 염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SR 규제는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되나라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죠. 자,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 헬스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이라 보용계약 대출,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DSR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또 다행스러운 게 또 있죠. 잔금 대출 규제는 내년 1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청약을 받았거나 대출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 공고가 나온 그런 어떤 신규 분양권에 있어서는 DSR 40%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전세 대출은 아직 그 은행에서 이제 보통 DSR을 100에서 120% 정도 한도에서 지금 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어떤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이너스 통장 갖고 계신 분들 이게 내가 포함이 되나? 나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DSR의 대출 원리금 계산에서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한도라도 기준에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천만 원을 7년으로 했다고 하면요, 연에 이제 1천만 원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대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깎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DSR 규제 시 왜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신용 대출보다 분할 상환 방식이 유리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왜냐면 1년으로 하게 되면은요, 1년에 모든 것들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와 원금을. 그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5년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요, 1년에 갚아야 될 돈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 그래서 대출을 할 때 1년보다는 좀 기간을 좀 더 분할 방식으로 좀 늘리는 게 유리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대출을 많이 받고 싶으면은 부부 합산해서 소득을 늘리면 DSR 계산에 이제 유리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제가 내용을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의 어떤 흐름세가 지금 굉장히 초저금리에서 이제 고금리로 갈 시점에 모여 있잖아요. 미국도 테이퍼링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중반기에 이제 테이퍼링 끝나면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할 건데 자금 계획을 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세워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DSR 이런 40% 대출 규제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먼저 우리가 숙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금 계획을 여러분들께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